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커피포트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커피포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586 세대에 대해 욕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도 배울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91년생 기계 가공일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쪽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게 586이나 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하루에 14시간에서 15시간 일하고 체력까지 해가면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사업하는 중인데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위 기업가 정신이 젊은 사람이랑 다르시더군요. 어떤 작업에 대해서 우리 공장에서는 무리다 생각했던 작업을 어떻게든 작업 방법을 만들어내면 저는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작업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더군요.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배울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배울 점이 많은 것도 보이지만 사실 저는 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도 보이거든요. 뭐 이분 이야기가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계 가공이 뭔지 알겠네. MCT나 CNC 이쪽인 것 같은데. 네, 보통 기계 가공이면 MCT, CNC, 레이저, 와이어 커팅 아니면 이제 선반 요쪽이죠. 색 깎는 거. 근데 이쪽이 자체가 근무 기간이 깁니다. 근무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기계 가공이 좀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잘 배워놓으면 그래도 돈이 됩니다. 지금도 돈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일 자체가 워라밸이 안 돼요. 이거 하면 워라밸 포기해야 돼. 왜냐, 이 기계 가공 시간이 단축이 안 됩니다. 뭔가 이제 홀 가공이라 해서 홀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제 홀치수 늘린다거나 아니면 외부 연삭이라고 하죠. 이 외부를 깎아 나간다거나 그런 작업했을 경우에 이 작업 시간이 무조건 많이 들어요. 단축이 안 됩니다. 이게 해본 사람은 압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계 가공이랑 보통 이제 다품종 소량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기계값의 세팅을 따로 줘야 되는데 이게 깎아야 되는 어떤 부위가 많을수록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일을 받으면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작업할 때 2, 30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물려놓으면. 이 가공이라는 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이게. 대신에 장점이 있어. 기계 하나 물려놓으면 이제 특별한 일 없는 한은 4시간이에요. 이게 중간중간 짜투리치가 잘 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장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고 공장에서 좀 먹고 자고 해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야. 왜냐, 이제 집에서 뭐 개인 취미생활 같은 거 하기엔 좀 안 좋아요, 이게. 대신에 일이 익숙해지면 이제 공장이 작업하다가 좀 중간 짬나는 시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 14시간, 15시간 일하고 체력까지 한다. 근데 이게 이쪽 일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한 거예요. 이 가공 쪽 일하는 사람 당연해. 왜냐하면 이런 쪽은 납기가 짧아요. 왜 이렇게 일하는지 알 것 같아. 이거 모르면 아이고 누가 이렇게 일하냐 요즘에. 이러니까 젊은 사람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늙은이 시크 일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쪽의 생태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 기피하는 업종이야. 이 사연자분도 아버지가 일을 안 쓰면 이분도 사실 관심을 안 가질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님 말고는 님 나이 님 또래 말고는 사실 일이는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일을 하자고 하면 야 공장에 색 까는 거 왜 그거 더럽잖아. 그거 위험하기도 하고. 그 나이 든 사람밖에 없잖아. 그 나이 든 사람 비위 맞추기 얼마나 힘든데 이러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이쪽에 581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원래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젊은 사람들이 왜 왔을까? 젊은 사람한테 기피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봐봐,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젊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처자가 뭐냐, 밤새워서 일하는 겁니다. 밤새워가지고. 이제 새벽같이 일하는 거야. 여러분 공단 가보면, 공업단지 가보면 그 새벽에도 기계 돌아가는 공장도 있어요, 여러분. 인가공 공장 가보면. 예. 물론 웬만하면 밤늦게 되면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없는데 몇 개 공장들은 새벽에 돌아갑니다. 아마 그런 공장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왜 철야까지 하냐면요, 이 납기가 짧기 때문에. 철야를 해야 이제 납기를 맞출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그 소공장 같은 경우에 납기가 짧아요. 납기 10개 주지 않고 그날 받으면 이제 다음날 뭐 달라고 한다, 아니면 그날 즉시 달라고 한다고,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납기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하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 나 이쪽 일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왜 작업 시간이 단축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좀 혹사를 해야 되지? 받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일해야 거래처 유지가 되는 것도 있어. 네. 이 가공은요, 거래처를 잘 따야 돼. 거래처. 좋은 거래처를 잘 따와야 돼. 이분들도 그런 거예요. 처자까지 해야 내가 지금 일하는 거래처하고 원활하게 또 일을 받아올 수 있는 거니까. 매일같이 처자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바쁜 게 있으면 처리를 하겠죠. 근데 저게 좋은 건 아니야. 기업가 정신이 다르다. 근데 이게 사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배울 점 많은 것 같다.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게 배울 점이 많다고?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냐, 아마 지금 이 채팅창 반응을 보면. 아니면 채팅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적성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공장 일이 적성이 맞아야 돼. 공장이 오래 일해도 공장에서 일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공장 있는 거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이 가공인은요, 공장에 오래 붙어 있어야 되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예. 가공해보면 막상 이제 몸이 축나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무거운 거 들고 하는 일. 왜냐하면 가벼운 소재들은 사람이 좀 옮기지만 무거운 소재는 자석을 들어서 옮기거든요. 자석 이제 쇳덩어리 붙이는 자석이 있어요. 산업용 자석. 그걸 크레인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맞죠? 자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옮겨서 소재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힘을 막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대신에 좀 꼼꼼해야 되는 일은 확실해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작업 같은 게 숙달되고 하면 이제 일하면서 개인 시간을 많이 나. 왜냐면 기계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재 하나 물려놓으면 이제 2-30분 걸리잖아. 그럼 2-30분 동안은 뭐 잠깐 컴퓨터 해도 유튜브 좀 보고 되고, 예. 그러다가 소재 끝나면 이제 빼가지고 다음 소재 물려놓고,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물론 저분들은 끝까지 하는 건 있죠. 뭐 어떻게든 맡았으면 책임을 지는 건 있지. 근데 내가 이 얘기 들으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쪽에는 왜 이렇게 뭔가 노동 환경이 안 바뀌는 걸까? 나 그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저기는 안 변했다는 거야. 물론 바쁘면 처리할 수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다면 사실 그렇잖아. 이게 이 중소기업이 내가 좀 문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시대가 변하잖아요. 노동 환경이나 근무 조건이 변하잖아. 물론 너무 막 오라벨 따지고 하는 것도 문제 되겠지만 유독 이쪽 계통은 잘 안 변한단 말이야, 이게.
이쪽 계통은 어떤 직업적 어떤 노동의 한계성이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저분들 심정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커피포트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이제 처리까지 하면서 물건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또 옮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 원하는 대로 맞춰주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요즘 시대 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저기 세대 교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세대 교체가. 그러니까 581분들이 저 일을 하면 누가 저걸 맡아서 할 사람, 뒤를 이어서 할 사람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저분도 걱정하는 게 그런 거야. 우리 세대 끝나면 이걸 넘겨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를 뭐 배울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 하시거든, 저분들도. 근데 이게 젊은 사람 쉽게 배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들이 그리고 막상 일을 배우면 곱게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분들이 뭐 대단한 것도 있는데 난 솔직히 좀 저분들을 뭐라고 싶은 게 뭐냐면 저분들이 막상 밑에서 일 배우면 절대 곱게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 쉽게 안 가르쳐줘요. 아마 저분들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배우려고 했는데 워낙에 좀 까탈스러운 것도 있고 잘 안 가르쳐주고 뭐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마 떠났을 거야, 이게. 나 여지껏 나이 많은 사람이 정말 알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못 봤어요. 봐봐. 님도 사장이니까 봐봐. 거래처니까 이게 보는 거야. 내가 저분 밑에서 배운다고 생각해보면. 저분은 아직도 욕한단 말이야.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막,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바로 욕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저쪽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만끈이 짧은 분들이 많아요. 중졸, 고졸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일을 잘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알려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은 잘할 수 있겠지만 이걸 설명하고 교육시키는 건 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네.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이 기술 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맡아 일을 잘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교육시켜서 그 사람 육성시키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저런 나이 드신 분들은 후자를 잘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누구를 가르쳐 주려면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 맞게 이렇게 좀 세세하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약간 좀 주먹 끄고시고 배우다 보니까 뭔가 이제 명칭까지 알려줘도 뭔가 있잖아. 이상한 용어 같은 거 써버리고. 그리고 그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먹었는지 안 알아먹었는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시킨단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막 배웠거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막 배웠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막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근데 저는 저기 변해야 돼. 난 대단한 것보다 나는 또 여기에 왜 안 변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커피부터 죄송해요. 저는 이게 막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여기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어. 왜 고위문화 되는 걸까? 왜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걸까? 왜 하던 사람만 계속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어요. 좀 바뀌면 어떨까? 이분들한테 배울 점도 있지만 배우지 않아야 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배울 점만 있다고 적어줬겠지만
배우지 않아야 될 점 뭐냐? 저렇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일하는 거. 그리고 옛날 어떤 사고방식과 옛날 교육방식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저분들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안 바꿀 겁니다. 안 바꿔요. 꼬우면 네가 맞추든지 이런 마인드야.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물론 젊은 사람도 변해야겠죠. 젊은 사람도 이런 일을 배우는 사람 배우러 왔으면 제대로 배워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기능공들이 좀 변해야 돼요. 기능공들이. 저분들 변할 생각이 없거든. 근데 문제는 약간 내가 낸다는 마인드입니다. 제가 저런 사람 겪어봤거든. 내가 내고 나는 항상 이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꼬우면 니들이 하든가 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제가 봤을 때는 95%가 그런 마인드예요. 95%가. 자, 이 글을 보내신 분들 한 생각해봐. 아버지라는 좋은 어떤 그런 사소가 없었으면, 만약에 내가 맨 땅에서 헤딩하는 입장으로 저분들 밑에 들어갔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저분들을 배울 점이 많은 건지. 그러니까 님이 저분들한테 뭔가 밑에 배우는 직원, 그러니까 초심자가 아니라 님이 이제 같은 거래를 트는 입장이라서 동등한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저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막상 내가 저분들 밑에 들어가서 하나에서 열까지 저분 시킨 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입장이라는 게. 님은 지금 어떤 입장이 적어졌냐면 저분들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거래 트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분들 밑에서 일을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봐야 돼. 그러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에 적었으면 이렇게 못 적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님도 어떻게 보면 꼰대예요. 님도 그 젊은 세대하고 많이 달라. 많이 달라요. 저분이, 그러니까 저 사연자분이 보통의 젊은 친구보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봐봐. 커피포니 얘기를 공감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간극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도 보면서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옛날이라 지금 변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딱 들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도 여기 들어와야겠지만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바뀌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고여버려요 저게.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글을 적으신 분이 뭐 문제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느낀 그런 거예요. 이런 가공 분야 같은 경우 아직도 그 옛날 방식대로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세대 교체가 많이 안 되는구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 적어주신 커피포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